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구형구축을 설명할 때 의사들은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다 라고 설명해서 핑계를 대기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환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슴 수술과 관련된 가장 큰 부작용, 구형구축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형구축이 뭐냐? 구형물이 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몸에서는 이물질로 간주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이 이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얇은 막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그 막이 두꺼워지는 게 결국 구형구축입니다. 구형구축은 4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구형구축 1단계가 보형물이 들어가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게 사실은 구형구축 1단계가 됩니다. 구형이 생긴다는 게 1단계라는 거죠. 2단계라는 건 뭐냐? 보여지는 변형은 없지만 보형물이 만졌을 때 좀 더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2단계. 3단계는 단단해지면서 보형물이 약간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4단계는 단단해지고 이동을 하면서 찌그러지게 되는 게 4단계가 되는데요. 어느 단계에 되느냐에 따라서 치료하고 수술하는 방침이 달라집니다. 가장 큰 원인 중 2가지는, 첫 번째, 수술하다가 피가 나게 됩니다. 그럼 피가 나게 되면 몸에서 흡수가 다 되지 않고 일부가 굳게 되는데요. 그게 구형구축을 유발하는 제일 큰 요인. 2번째는 어떠한 형태의 우리 이물질을 삽입하게 될 때는 몸에 있는 박테리아들의 일부들이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박테리아가 몸에서 계속 이물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비임상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임상적 감염이 피막을 계속 자극을 했을 때 그게 두꺼워지면서 구형구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업하기 초반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술했던 환자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저의 구형구축률은 18% 정도 됐었고요. 지금 3년 동안 한 1.06% 됩니다. 그게 물방울이 됐건 라운드가 됐건 텍스처드가 됐건 스무드가 됐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구형구축을 설명할 때 의사들은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다 라고 설명해서 핑계를 대기 좋은데,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의사의 수술 잘못이라는 것이죠. 수술을 정확하고 빠르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구형구축을 낮출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3가지인데요. 첫 번째, 구형구축은 의사의 수술의 잘못. 2번째,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은 보형물 원인이 되겠죠. 결국은 1%라는 것은 환자와 보형물의 원인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의사의 수술 실력으로는 1%대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30분 퀵가슴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과연 수술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냐? 빨리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여러 가지 논문들을 보면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수술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공기 중에서 있는 박테리아들이 보형물이나 접촉을 줄여서 구형구축을 낮춘다. 결국에는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제가 빨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구형구축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해부학적으로 혈관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먼저 찾고 지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박리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가지고 지혈을 낮춰서 구형구축을 낮출 수 있다는 거. 2번째, 2013년에 빌 아담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구형구축을 낮출 수 있는 14가지 포인트를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비임상적 감염, 박테리아를 보형물에 닿지 않고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할 때 유두에 패치를 붙여서 유두에서 나온 이물질을 줄이는 방법. 2번째는 보형물 자체가 피부랑 접촉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켈러 퍼널이라는 어떤 깔때기가 있습니다. 그 깔때기를 통해서 보형물을 삽입해서 박테리아를 끼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베타딘이라는 소독제가 있는데요. 그 소독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세척을 해서 줄이는 방법. 이 모든 테크닉을 사용을 하게 되면 구형구축을 상당히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치료를 꾸준히 와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약간의 염증이 의심이 된다거나 피가 찼을 때는 바로 피를 제거하거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우리가 고주파 관리를 하거나 혈류를 조할 수 있는 레이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오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처방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꾸준하게 정확하게 내원 날짜들을 맞춰서 오면 그 상태의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적당한 치료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구형구축을 1%를 낮출 수 있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원장님은 수술하면 구형구축 안 생기다는 보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 세계 어떤 의사도 구형구축을 안 생기게 보장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논문에 나와 있는 구형구축의 통계는 적게는 3%, 많게는 10몇 %까지 되지만 제 개인적인 통계는 지난 3년 동안 1%다 라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소한도 생겼던 사람 중에서 해결 못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됐건 저는 뒤에 숨는 것은 가장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분명히 구형구축이 있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죠 라는 것은 저한테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조그만 구형구축이 있더라도 제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는 게 의사의 본연의 모습을 같고요. 최소한도 제 환자들에게는 최대한 정직하게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의사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는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치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것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